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전산세무 2급 실무를 공부하게 된 김강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 2급을 다 취득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일부는 전산세무 2급으로 처음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점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전산회계 1급을 획득하실 수준으로 가정을 하고 수업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산세무 2급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1번 문제가 일반 전표 입력, 2번 문제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3번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 문제, 4번이 결산자료 입력, 그리고 5번이 이제 원천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쪽으로,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로 나누어서 볼 때는 일단 우리가 전표 입력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그리고 원천세 신고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 부분하고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에서의 분계 문제는 어떤 하나의 일관된 맥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입력을 하고,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까지 이 부분은 결산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 원천세와 관련된 문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그 하단에 분계되는 부분은 일반 전표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매입 매출에서 유형과 그리고 각종 그 신고와 관련된 부속 서류 작성을 부가가치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급여와 관련된 원천세 부분을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에서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세무 2급에서의 일반 전표 입력이 전산회계 1급에 있는 일반 전표 입력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회계 1급에서 나오는 분계의 수준과 세무 2급에서 나오는 일반 전표의 분계 수준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들도 생소한 계정 과목들을 세무 2급 일반 전표에서는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를 보고 정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장부를 조회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회계 1급과 비슷하다고 보시는데요. 얼마나 숙달되고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느냐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부분은 물론 회계 1급과 동일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화된 그런 범위가 확장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어떤 매입 매출 매입차별 합계표 조회, 매출차별 합계표 조회 부분에서 세무 2급은 조금 더 각각에 관한 그 부속 서류들을 작성할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천세 쪽에서는 사원 등록이나 급여자료 입력,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테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연말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작성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하는 부분을 얼마나 숙달되게 하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 세무 2급에서 원천지세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순서는 우리 교재에 기본 강론을 공부하고 주제별 어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출제 경향과 어떤 포인트를 잡고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그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어떤 그 임한 그 자세로 정해놓은 시간 안에 얼마나 풀 수 있는지 그렇게 연습하는
부분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학습 준비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회계 1급을 통해서 다 다운로드 받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소하신 분들이나 2급을 세무 2급을 바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있어야 이 실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우리가 KLF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일단 다 하셔야 되고요. 자, 회원가입하신 후에 요 KLF 수업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요 부분을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하신 후에 이 부분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시면 요런 KL이라고 쓴 요런 그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설치가 됩니다. 자, 프로그램은 그렇게 해서 금방 설치가 되고요. 우리가 또 백데이터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각 우리 동영상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전산회계, 전산세무회계 요 메뉴를 선택을 하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요 맨 위에 상단에 학습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자료실에 가셔가지고 전산세무 2급 백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요 더블 클릭을 설치하시면 이제 우리 컴퓨터에 해당 그 파일들이 설치가 됩니다. 자, 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불러오기를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요 그 아이콘을 클릭하셔가지고 KLF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화면이 뜨면 회사 등록을 누르셔가지고요. 요 회사 코드 재생성 요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C 드라이브에 가면 파일은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보려고 그러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회사 코드 재생성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 등록 버튼을 누르셔서 요 회사 등록 요 메뉴로 오시고 요 메뉴에 오시면 맨 위에 여기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코드 재생성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예를 하시면 여기에 회사 코드가 쭉 이렇게 로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신 후에 회사 코드를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에는 항상 어떤 포인트를 알고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보고자 하는 시험이 무엇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시험인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는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와 부가세 신고와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과 원천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험은 90분 동안 보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요. 시험과 같은 상황 하에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 90분간 보죠. 90분. 자, 90분 동안 이론과 실무를 무작위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 시험을 먼저 보시고 남는 시간에 이론 부분을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론 시험을 빨리 보고 실무 시험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무 시험은 우리가 주관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채점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론 시험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그 선택하는 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1, 2, 3, 4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시간이 뭐 10분 남았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실무를 하나하나 분개를 하고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분 남았을 때 만약에 10분이 남았다 했을 때 이렇게 1번, 2번, 4번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셔야 시간 안배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무를 먼저 정해놓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만큼만 푸셔야 됩니다. 나는 뭐 원천세 부분은 공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원천세를 한번 여기에서 풀어봐야지, 이런 거 의미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1, 2, 3, 4번까지 풀고 5번 원천세는 포기한다. 그리고 이론과 내가 4번까지 실무 시험을 통해서 70점 이상을 획득하겠다. 그러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0점 이상 획득하기 위해서 이론도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고 실무도 당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은 전략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 쪽을 먼저 푸시고 이론을 조금 두 번째 순서로 푸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을 해봅니다. 자,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구조가 어떤 메뉴들이 있고 어디에 있고 각 그 메뉴들의 기능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은 항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일반 전표는 어떤 계정들이 주로 나왔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어떤 유형들이 나왔고,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어떤 부속 서류들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포인트들을 직접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우리 그 그레이스 전산세무 2급에서는 주제별 연습 문제에서 그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주제별 연습 문제를 숙달하시는 시간을 꼭 할애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험은 정해놓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꼭 하셔야 여러분들이 합격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장에 가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산기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보니까 그 핸드폰 계산기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핸드폰 꺼내지도 못합니다. 꺼내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산기 꼭 가져가시고 신분증 가져가시고 메모할 수 있는 펜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어떤 한계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부분이 옵니다. 그럴 때 이번에 안 되니까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 떨어지고 두 번씩 떨어지고 여러 번 떨어진 후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목표를 정해 놓으셨다면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시고 그 성취감도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 하나, 합격할 때까지 시험을 본다. 합격합니다, 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격시험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합격률이 다 나와 있고요. 주변에 보면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다 합격했고, 그리고 나보다 좀 얼굴이 안 예뻐도 다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인 것이 이미 결과로 다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